자, 금융위기 때의 이 각 지역의 대표 아파트들을 비교를 해서 그때 당시에 얼마까지 올랐었고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대치동 음마아파트인데요. 대치동 음마아파트 하면 일단은 2008년하고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신축을 시세를 비교할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좀 오래된 아파트, 그 지역에 오래되고 좀 대형주격, 세대수가 많고 그런 아파트들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예. 자, 음마 아파트는 지금 30평인데요. 2006년에 11억으로 그때 이제 고점이었고 2008년 네, 27%까지 떨어졌습니다. 1년 11개월. 그러니까 2년이 안 돼서 27%가 떨어졌고 조금 다시 오르다가 다시 이제 또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최고치인 것 같습니다. 6년 동안 지금 여기 보이시죠? 6년 동안 약 35%가 하락을 했습니다. 네. 자, 그럼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강남구고요. 대치동이. 서초구에 있는 반포동의 아파트를 가보겠습니다. 이게 이제 고속터미널역 바로 근접해 있고 37년 된 아파트인데 1260세대고요. 2007년에 33평인데 24억 7천을 찍었고요. 약 1년 10개월 만에 30%를 찍었습니다. 그러다가 조금 다시 오르다가 좀 비슷한 패턴이죠. 한 2년 동안,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2년 동안 많이 떨어지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다 다시 오르다가 다시 떨어져서 요 아파트는 28%가 최고치네요. 네. 그러니까 이 2년 동안 최고점에서 2년 동안 떨어졌던 그만큼이 최고치로 떨어져서 28%가 떨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대치동 음마아파트는 34%였나요? 조금 전에. 네. 반포 미도는 28%. 자, 그러면은 송파구, 지금 강남구 서초구를 봤고요. 송파구를 보겠습니다. 이 잠실동의 주공 5단지. 주공 5단지. 자, 여기를 보면은 2007년의 최고점으로 34평입니다. 12억 6,500만 원을 찍었고요. 1년 10개월 만에 32%가 약 빠졌습니다. 그리고 다시 올랐다가 다시 32%. 5년 7개월 만에. 그리고 다시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, 지금 이제 공통점이 강남, 서초, 송파를 대표하는 아파트가 공통점이 뭐냐? 최고점에서 약 2년 만에 최하점을 찍었다. 그리고 다시 올랐다가 다시 찍었는데, 그러니까 하락 기간이 장기로 보면 큰 텀으로 보면은 약 5년에서 6년 정도 하락을 했다. 중간에 살짝 반등은 했습니다만. 그리고 나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뭐 계속 올랐죠. 하염없이. 자, 여기는 32% 빠졌습니다. 자, 28%, 35%, 32%. 그러니까 약 30% 전후 28%에서 35%까지 빠졌는데, 자, 그러면은 마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마포. 자, 마포역. 지금 보시면 마포역에 있는 한강변에 뭐 비교적 가까운 이 아파트. 이 아파트는 보겠습니다. 2008년에 최고점을
최고점을 찍어서 그 이후로는 이렇게 막 17%, 8%,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적게 떨어졌는데, 최하점을 보면요. 28.5%. 예. 비슷하죠? 반포랑 28%가 떨어졌습니다. 약 5년 2개월 동안. 자, 그러면은 용산구에 있는 이촌동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촌동의 이 한강맨션, 이제, 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, 53년 차고요. 660세대입니다. 이 31평을 보면은, 자, 2009년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. 17억에서 3년 4개월 만에 36%가 떨어졌습니다. 2013년까지 36%. 네. 자, 그러면은 노원구로 가보겠습니다. 노원구의 이 주공 아파트들, 평수가 좀 작은 아파트들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. (2009년에) 18평형인데 이게 2억 3천 했습니다. 1년 2개월 동안 18%가 떨어졌고요. 2년 10개월 동안 30%가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2012년 여름까지, 지금 보면은 2000 금융위기 이후에 2012년 중순 또는 2013년 중순까지 대부분 하락을 지금 한 걸 볼 수가 있고요. 참, 그때 당시에 2012년에 30% 떨어졌는데 그 뒤로 얼마나 올랐나요? 280%. 280%가 올랐네요. 네. 또 어떤 분은 이거 보시면서 다 쓸어 담았어야 되는데 뭐 하나 또 밤에 잠 못 자 그거 생각하다가. 네? 자, 과천으로 가보겠습니다.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. 과천의 이 주공 5단지 벼량동에 41년 차고, 과천도 지금 주변에 이제 재건축을 해서 다들 입주를 했죠. 800세대고요. 요 아파트 보겠습니다. 자, 요 아파트는 최고점이 2006년 12월에 12억 5천이고요. 약 2년 2개월 만에 32%를 반납을 했습니다. 하락을 했고요. 최하점은 5년 12개월 동안 43% 이상이 하락을 했습니다. 아, 과천은 많이 떨어졌네요. 과천은 많이 떨어졌다. 네. 43%.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많이 떨어졌네요. 과천의 이 주공 5단지가. 자, 그러면은 광명으로 가보겠습니다. 광명. 38년 차인 이 철산 13단지 주공 아파트. 철산역의 초역세권에 있는, 이것도 이제 재건축이 진행되죠. 2460세대고요. 자, 요게 지금 현재 한 8억 정도 됩니다만 2008년의 고점이 4억 4천 정도였는데 1년 9개월 만에 27% 가까이 하락합니다. 그리고 최하점은 28%. 그러니까 그 이상 크게 떨어지지, 30%까지 떨어졌네요. 4년 8개월 만에 30%.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. 모든 아파트의 공통점. 서울인데 구별로 아파트, 또 지금 과천, 광명, 공통점이 뭐냐? 2년,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의 고점에서 1년 또는 한 2년까지 이 단기간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. 그리고 조금 오르고 소폭 하락을 했다.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
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. 지금,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갑자기 훅 떨어졌죠. 금리가 인상이 되고, 뭐, 경제가 안 좋다고 그러고. 그러니까, 그만큼 우리가 어떤 외부 충격이 왔을 때, 뭔가 어떤, 경제가 안 좋다, 이런 어떤 충격이 왔을 때, 심리적으로 단기간에 많이 흔들린다. 그리고 좀 이게, 어떤 충격을 받은 다음에, 이 충격을 서서히 흡수하는 모양새가 있다. 지금 어떻습니까? 지금 뭐 어떤 지역은 20% 떨어졌다. 어떤 지역은 30% 떨어졌다. 평균은 아닙니다만 단지별로 보면 많이 떨어진 단지 아파트는 그렇죠. 물론 그 아파트가 뭐 대세적으로 거래를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급급매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참에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시세 최근 시세가 낮을 때 증여를 하자. 그러면 증여세가 낮기 때문에 또 올해부터 2월 과세가 이제 5년에서 10년으로 묶어지기 때문에 또 증여 취득세도 네, 공시가격에서 이제 실거래가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증여를 많이 했던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낮게 또 신고된 것도 있고요. 또 매매도 증여나 매매도 최근 거래가의 뭐 30% 또는 뭐 3억 중에 낮은 걸로 둘 중에 그 적은 금액으로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축소 신고를 나름대로 한 것도 있죠. 자, 과천이 지금까지 40%가 넘어서 가장 많이 떨어졌고 공통점을 제가 말씀드렸고요. 예. 일단 분당으로 가보죠. 분당. 자, 서현동으로 가볼까요? 뭐 이런 아파트를 시범단지로 보겠습니다. 전용 8사로 볼게요. 자, 2006년에 이 분당 서현동의 시범한양 아파트가 33평형이 이건 이제 33년 차이고 2,400세대인데 33평형이 현재는 한 16억 정도 거래됐는데 그 당시 7억에 거래됐습니다. 자, 얼마나 떨어지는지. 35%가 2년 만에 35%가 떨어집니다. 자, 보시면 제가 계속 공통점을 말씀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 어떤 외부의 충격 때문에 이 경제 충격 때문에 2년 동안 단기간에 많이 하락을 한다. 이게 이제 34%까지 하락을 하고 예, 그게 거의 뭐 5년 9개월 동안 35%니까 2년 동안 떨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에 떨어진 거다. 다시 올랐다가 이제 반등했다 다시 떨어졌지만 거의 다 비슷하죠. 자, 그래서 저는 뭐 조금 이따 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 금융위기 때랑은 지금 상당히 다른 분위기입니다. 지금 외환 보유 액도 상당히 지금 뭐 튼튼한 편이고 그때는 외환 보유액도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하고는 조금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모양새여서 그렇게 물론 이제 장기 침체로 갈 수 있는 점도 배제는 못하겠지만 지금은 예전하고 좀 다른 게 전반적인 어떤 경제 위기라기보다는 지금은 상당히 있는 분들은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있거든요. 네. 금리가 많이 올라서 대출을 많이 한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해서 좀 팍팍해지고 그런 부분이지 현금 보유액이 상당히 많은 분들은 얼마든지 살 준비가 돼 있다. 다만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고 왜? 일단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예,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더 밑에서 기다려야겠다. 또 앞으로 금리가 한 2차례 정도 인상을 하면 예, 부동산은 특히나 뭐 한 6개월이나 몇 달 후에 또 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장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두 차례 정도 금리가 인상되고 그 이후로도 그러면은 6개월 정도 된다고 한다면 올해 내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심리가 팽배하거든요. 그때 매수를 하겠다. 라는 분도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그래도 좀 그 지역의 대장주나 좋은 입지에 있는 그런 단지들은 매물이 없습니다. 그만큼 매도자가 아직은 버틸만 하다는 거거든요. 예. 또 심리가
조금 더 버티면은 올라가지 않을까. 또 자금 여력이 있는 분은 모르겠다. 그냥 몇 년 더 갖고 있자. 이런 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세적인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은 거예요. 네.